국립중앙도서관 박선입니다. 이번 고문원 이야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공식 백과사전이지만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국문헌 비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동국문헌 비고는 1770년 영조의 명으로 편찬했는데요. 우리나라 상고시대부터 당시까지의 국가 제도와 문물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100권 40책으로 편찬한 거대한 백과사전인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조선시대의 백과사전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복유설과 유언총보를 들 수 있는데요. 지복유설은 이수각이 지은 것이고 유언총보는 김육이 지은 것으로 당시에는 개인이 연구해서 편찬한 것이 전부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영조는 국가 제도와 문물을 모두 담은 책을 편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국문헌 비고를 편찬하게 되었고 이 책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공식 백과사전이 된 것입니다. 최초인 만큼 문헌학적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 당시 조선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발생하거나 문물 제도에 관해 참고할 만한 사항을 찾을 때면 중국의 백과사전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백과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국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럴 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경국대전, 오래이, 악학개범, 여지승란과 같은 책을 참고했습니다. 동국문헌 비고가 편찬되기 이전에 국가 제도와 문물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책들을 참고하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서로 체제가 달라 일관성이 없었고, 둘째, 내용에서 차이점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동국문헌 비고의 서문과 발문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영조는 흩어져 있는 문헌들을 하나로 모으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편찬된 동국문헌 비고는 후세까지 혜택을 주는 요결이 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가 될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1769년에) 영의정 홍봉하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합니다. 상인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인삼을 몰래 채취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외인들이 알게 되어 외교적 분쟁이 일어날까 염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홍봉하는 울릉도 관련 기록들을 모아 책자로 만들어 외교에 활용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영조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울릉도에 관리를 보내 지형과 특산물을 파악하도록 명령하였고 강역지라는 지리지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조는 강역지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을 지적하며 국가 공사의 기록들을 널리 수집하고 중국의 백과사전인 문헌통고를 참고하여 그 규모를 확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동국문헌 비고를 편찬한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동국문헌 비고의 편찬을 위해 1770년 1월 9일 비변사에 편집청을 설치하고 담당 관리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국문헌 비고의 체제에 맞춰 주제별로 분류하고 천문은 서우수에게, 지리는 신경준에게 맡기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 관리에게 편찬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작성이 완료되면 홍계이와 서명응의 교정을 거치는 동시에 안정복과 황윤석 등의 학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인쇄는 금소갈자인 교서관 인서체자를 사용했고 5월부터 시작하여 8월 5일에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경희궁의 숭정전에서 완성된 동국문헌 비고를 영조에게 바쳤습니다. 이를 받아본 영조는 동국여지승람 이후 300년 만에 국가적인 사업이라 축하하며 담당 관리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단 8개월 만에 100권 40책의 거지를 완성하여 인쇄할 수 있었던 것은
영조의 적극적인 관여와 추진의 역할이 컸습니다. 영조는 수시로 담당 관리를 불러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수정했으며 담당 관리의 업무 부담을 줄여 편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규모로 담당 관리를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수록된 내용들은 이미 편찬이 완료되었거나 자료 정비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8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국문헌비고는 1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을 기록한 상이고 5권과 역대 나라의 경계와 지리 등을 기록한 여지고 17권, 그리고 의례와 풍속을 기록한 예고 16권, 도량현과 음악을 기록한 악고 13권, 역대 군사제도 등을 기록한 병고 4권과 형법을 기록한 형고 7권, 토지제도를 기록한 전부고 4권과 역대 인구를 기록한 호구고 1권, 그리고 역대 경제를 기록한 재용고 4권과 상업과 무역을 기록한 시적고 2권, 인재 등용을 기록한 선고고 9권과 교육을 기록한 학교고 8권, 마지막으로 역대 관제를 기록한 직강고 10권으로 구성된 총 100권의 책입니다. 중국의 백과사전과는 구성 순서가 다릅니다. 앞부분에는 하늘과 땅의 내용이 있는 상이고와 여지고를 배치하였고, 이어서 영조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예고, 악고, 병고의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국문헌비고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주제는 신경준이 편찬 책임을 맡았던 여지고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국문헌비고의 편찬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울릉도 인삼 채취 문제로 외교 문제 발생을 염려하여 편찬하였던 강역지라는 지리지였습니다. 당시 신경준은 강계고, 산수고, 도로고, 사형고 등의 지리지를 편찬하였는데 학자와 관리들 사이에서는 지리지 편찬의 훌륭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 편찬 책임자로 신경준을 추천하였고 영조는 곧바로 임명하였습니다. 신경준은 이미 작성한 자신의 저작물을 일부 수정, 편집하여 수록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여지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지고는 우리나라의 종합 지리지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여러 나라 영역을 서술한 역대 국계 2권과 전국 모든 고을의 역사를 기록한 군현연역 4권, 그리고 우리나라 산청과 도로망을 기록한 산청과 도리 4권과 육지와 바다의 방어 정보를 정리한 관방과 해방 7권으로 구성된 총 17권의 지리지입니다. 그런데 동국문헌비고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다 보니 내용이 간략하기도 하고 오류도 있었습니다. 이에 1790년에 정조의 명을 받은 이만훈이 동국문헌비고를 246권 66책에 증정 동국문헌비고로 증보 편찬하였습니다. 그리고 1809년에는 이만훈의 아들 이유준이 일성록의 기록 등을 추가하여 235권 102책으로 증보하였습니다. 1903년에는 영조대 이후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문헌비고 찬집소를 설치하고 1907년에 250권 95책의 증보 문헌비고를 편찬하여 고종에게 바쳤습니다. 이후 1908년 탁지부에서는 신현활자본으로 250권 50책의 증보 문헌비고를 간행했습니다. 이처럼 동국문헌비고의 완성 이후 지속적으로 편찬한 것을 보면 매우 실용적인 자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자 했던 조선연구회의 일본인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동국문헌비고는 국가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제도와 문물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국문헌비고는 국가의 모든 제도와 문물을 상고시대부터 시대순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세부적으로 분류한 종합적인 백과사전으로서 당시의 국가와 문화의식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이며 중국의 백과사전에 결코 뒤지지 않는 우리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입니다.